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김선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참 아리송한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화수 목요일만 일하시고 금요일 푹 쉬셨을 거고요. 오늘 또 토요일 날 이렇게 또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녹화는 항상 수요일 날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이 우선은 저도 아직 FOMC 결정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상황 저도 알 수 있겠지만 이 금리에 대한 부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이슈 자체가 조금 재미있을 거예요. 뭐냐면 신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신용의 실전적인 부분보다도 신용 비율에 따른 현재 코스피 종목들과 코스닥 종목들의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 최근에 갑자기 신용이 늘어난 종목들이 있어요. 주가가 좀 튀어가면서. 그리고 굉장히 주가가 많이 간 상황에서 신용 비율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조심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꺼내가지고 각 종목별의 상황과 대응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본인의 종목에 대해서 신용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볼 수 있는 거 똑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자, 오늘 그래서 이 신용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좀 재밌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잘 한번 따라 보세요. 종목들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본인 종목들도 그렇고 솔깃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으실 겁니다. 자, 우선은 이게 굉장히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SG 사태. 일이 커지면서 이제는 무슨 얘기까지 나옵니까? 키움증권 불매운동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이 굉장히 좀 크게 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피해 금액만 하더라도 1조가 넘는다고 하고요. 투자자들이 1,000명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곱하기 몇 배가 될지 현재 모르는 그런 좀 상황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큰 피해를 상당히 받냐면 예를 들자면 기사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처음에 내가 투자한 금액이 1억이었는데 1조는 좀 크죠. 1억이었는데 1억이었다가 자꾸 수익이 나니까 더해져가지고 3억까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계속 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신용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렇죠? 신용을 썼어요. 여기다가.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신용을 썼단 말이에요. 2.5배까지 씁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4억을 가지고 얼마까지 삽니까? 10억을 삽니다. 나는 원금이 4억이야. 근데 1억이 계속 불어가지고 4억이 된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 근데 4억을 가지고 10억을 삽니다. 근데 이 10억이 지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0%, 80%가 갑니다. 그쵸?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이게 어떻게 되면 2억으로 쪼그라듭니다. 반대 매매가 당해요. 2억에서. 그럼 이게 8억이 나갔죠. 마이너스 8억이 됐죠. 그죠? 날아갔어요. 근데 이 4억 가지고 8억이 메꿔지나요? 안 메꿔지죠. 더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갑자기 몇 억이 생기는 거야, 빚이.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작게 얘기한 거지만 실질적으로요, 제가 본 것 중에 한 분은 3억을 처음에 투자했는데 계속 불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늘려가지고 빚이 18억이 됐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3년 동안 주가가 막 7, 8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또 신용도 그거에 따라 처음엔 신용 금액이 몇 억이었다가 몇십억으로 불어버리니까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 이제 그래서 결국에 하는 게 뭐예요? 금융당국에서 항상 나중에 뒤에서 합니다. 뒤에 이제 CFD 계좌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 막겠다.
이러고 있어 이제. 이제서야. 항상 뒤에서. 먹을 사람들은 다 먹었어. 2019년부터 해서 CFD 계좌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해가지고 2022년까지 해가지고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해먹을 거 다 해먹었다고요. 어찌됐든 네. 올해만 하더라도 CFD 잔고가 50% 급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작년 말 신용융자 잔고가 작년 말 대비해서 올해가 22% 증가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난달까지인가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20조 5천억인가 그래요.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이게 연초 대비해서 4조 원가량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기준으로 10조 원 이상이 현재 신용으로 지금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신용사 이번에 이 증권사들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이고야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분명히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빚이 마이너스 5억, 뭐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 20억, 마이너스 몇십억인 분들이 두드러 빽빽해. 그럼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돈 갚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갚을 수가 있나 당장에? 투자하신 분들 보면은 뭐 청소부 얘기분도 있고요. 뭐 의사 얘기 많잖아요. 의사들이. 근데 의사 원장님이 수익이 잘 났어. 너무 잘 나고 있는 거야. 원장님이 갑자기 뭐 차를 바꿔. 엄청나게 좋은 차로. 소문 나죠? 병원에서. 병원 원장님이 돈을 많이 벌었대. 주식으로 소문이 안 나겠어요. 몇 년간의 일인데? 그러니까 원장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적은 금액이라도 할 수 있게 소개시켜 줄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퍼준다는 거죠. 투자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에요. 많이들 그러잖아요. 처음엔 좋았죠. 근데 신용 땡기다가 요사단이 나버린 건데 이게 이제 어디로 가요? 네, 압류 넘어가고 하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금액이 또 이게 조 단위로 가다 보니까 참 머리가 좀 아파집니다.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 좀 발생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신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많이 드려볼까 해요. 근데 신용을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식을 그냥 주가의 차트를 보면서 바라볼 때 신용이 비율이 올라가면은 주가도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차트를 우선은 큰 걸로 보여드릴 건데요. 영풍재지 차트하고요. 아시아 종료 차트. 약간 비교가 좀 안 될 수는 있는데 두 가지를 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앞으로 좀 참고하실 게 뭐냐면 영풍재지 차트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여기다가요. 아마 그 증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할 거지만 신용 잔고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신용 잔고율이라는 거 종목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표시하셔가지고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표시하셔가지고 여길 요즘에는 매일 확인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표시하셔가지고 자 보세요. 저희 집이랑 조금 다르게 나오네요. 자 보시면 요 선 하나가 나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 편하게 해드리죠. 여기 따로 새로 발생한 요 선 라인 자체 보이시죠? 이렇게 요 선 라인 자체가 신용 증가 비율이에요. 원래 신용 비율이요 굉장히 낮았었어요. 낮았거든요. 보시면 2%대, 3%대였어요. 근데 이게 늘어가지고 여기 보시나요? 16%가 넘어갑니다. 이 종목. 영풍재지 같은 경우. 근데 주가 차트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런 식으로 튀어 올라가죠. 그러니까 신용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주가를 올리는 나름의 수급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신용을 그만큼 많이 썼던 종목들이 신용이 조금 빠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크게 보자면 여기 보시면 차트가 좀 겹치긴 하는데 보세요. 이 파란색 라인의 신용을 제가 빨간색 요게 신용이에요. 요게 라인을 두껍게 그려드릴게요. 요게 신용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이 많았던 부분에서 빠져내려가면서 다 털고 나가는. 그러니까 신용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상황에서 작전 세력들이 정리하고 나가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다시 좀 붐업하려면 뭐예요? 네. 누군가 신용을 써서 작전 세력들이 해줘야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자,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었던 종목들 잠깐 살펴봐 드릴게요. 요거 선광인데 신용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요. 신용이 계속 야금야금 줄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봐드릴게요. 줄었다 늘었다 반복하다가 최근의 신용은요. 어떤 라인을 그리고 있냐면 보세요. 여기 이게 신용이에요.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성강만 하더라도요. 신용 비율이 12%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거의 0% 가까이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신용 비율이. 이건 반대 매당에서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만큼 신용 자체를 봤을 때 여러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 대응은 할 수는 있어요. 신용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신용이 조금씩 늘어나는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종목을 캐치할 수도 있어. 그런 것도 제가 갖고 왔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신용 비율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간 위험하긴 해. 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 신용을 말씀드릴 건데, 자, 우선은 코스피 신용 비율 중에 상위 종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을 한 1000개 종목, 한 500개, 1000개 종목을 뒤적뒤적 했어요. 신용 비율을 체크하고 다 조사를 좀 했는데 조금 많이 바뀐 것들도 있긴 하지만 현재 코스피에서 신용 비율 상위 종목이 가장 높은 종목이 방금 보여드렸었던 영풍재지예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고민할 때 사고가 났었던 뭐 성광이나 뭐 다우데이터나 뭐 대성홀디스 등등의 종목들 있죠, 세방이나 그 종목들의 신용이 높은 애들이 10%에서 15% 사이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빵 터졌거든요. 근데 영풍재재 같은 경우는 사실 신용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았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16%까지 올라갔어요. 고민 많이 되시지 않을까요? 자, 영풍재재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하나씩 좀 이 종목들을 짧게씩 그래도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풍재지 보면 최근에 차트를 보실 때 몇 가지를 보셔야 되냐면 바닥부터 해서 신용장구 같이 열어두시고 보는데 갑자기 신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쭉 올라가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주가가 털어나가는 흐름을 저희가 예측을 항상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직은요. 그건 없어요. 신용이 막 빠지는 적이 아직 없어요. 계속 이 신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 그림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아직 안 붙었어요. 자, 전형적으로 지금 항상 여러분들 체크하시지만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털고 나갈 때는요. 거래량이 항상 크게 동반이 돼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기본 상식 중에 하나로 머릿속에 박혀 계신 겁니다. 그렇죠? 아직은 안 나왔어. 하지만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당장 신용 비율이 더 높아질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여기서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갑자기 뭔가 롤링이 일어난다. 이럴 경우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그런데 조금은 살펴보자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요. 자, 여기 보자면 거래량을 요 라인인데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면서 약간 음봉 크게 나왔었죠. 그렇죠? 여기 그림이에요. 네. 여기 그림인데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조금은 터지면서 약간 조금 꺾여 내려왔어요. 그리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거래량이 점잖게 있긴 있어. 네, 있긴 있어요. 근데 밑꼬리 달고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뭔가 좀 이 부분은 털고 나간 흔적이 좀 보이기도 하고 약간의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아직 여기 라인 보이시는 여기에 신용 비율이거든요.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해. 그래서 아직은 털고 나간 흔적은 안 보여요.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혹여나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면 주가가 한번 튄다.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용 비율이 15% 이상 넘어가면요. 정말 많은 거예요. 정말 많은 거니까 혹여나 영풍재지가 여기 상황에서 한번 튀어 올라가면서 이 거래량 자체가 이런 거래량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높은 이런 거래량으로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빠져나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또 볼게요. 한신기계도 꽤 높아요. 한신기계는 조금 다른 그림이에요. 재밌기도 하고 뭔가 신용 비율 자체가 원래 한 8%대였다가 여기 10%까지 올라가긴 했거든요.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차트는 움직임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준비를 하는 건가 약간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탄다 싶으면은 전고점 라인까지는 큰 문제 없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실 뭐예요? 바닥부터해서 올려칠 때 일부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네. 신용 쓴 사람들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세력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황 보다가 여기서 더 빠진다 싶으면은 매수 대응을 해도 되는 그런 이제 종목. 그러니까 신용 비율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안 간다 싶으면은 보통 웬만하게 특이 사항 없고 종목이 별 문제 없다면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신용을 땡겨서 종목을 사다가 실패하고 나가는 세력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그래도 시장이 조금은 그래도 풀리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재밌게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미래산업이랑 해인 볼게요. 자, 해인 같은 경우도요. 보시면 주가 상황 자체는 이렇게 바닥에 좀 놓여 있긴 해요. 근데 신용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아직 변동사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용 비율 자체가 큰 틀 없이 그냥 유진하고 있잖아요. 종목도 이루고 있어요. 이거는 별 볼 일 없다. 근데 이 중요한 종목은 이거예요. 미래산업. 보세요. 미래산업은요. 신용 비율이요. 전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거의 0%대였어요. 근데 요 파란 줄이요. 이거. 신용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이게 한 거의 9%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거의 10% 가까이 돼요. 미래산업 자체가. 주가도요. 바닥부터 해가지고요.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아직 신용은 꺾이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미래산업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누누이 팁을 드리지만 뭘 보셔야 되냐면 잘 보세요. 요때 보시면 거래량을 동반해가지고 한번 급등했던 포인트는 있어요. 요때. 꽤나 크게 나왔죠, 요때. 근데 상황을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 다음 상황에서 털고 나간 흔적은 없어요. 거래량도요, 그냥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신용은 계속 조금씩 늘어나요.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갈 일이 높다. 그냥 객관적인 지표 상황에 따라서 보자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요 박스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어떻게 동반이 될 것이고 여기에 여기 장대 음봉이 나오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신용 비율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여부도 굉장히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미래산업은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판단은 들어가진 마시고 그냥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갈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한번 쫙 급등하는 거 보시되 신용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 나오면 안 돼요. 거래량도 요런 거 이상 나와줘야 돼요. 꽤나 큰 걸로 해가지고 꽉 채우고 나온 다음에 이게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 뜨면 더 간다는 소린데 음봉이 떠버리면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오늘 차트 분석까지 같이 해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다음 이건 이제 코스피였고, 자 코스닥. 코스닥은 지금 우리넥 같은 경우가 11.8%대 되게 높고요. 빅텍 11.4, 제주 반도체 있고 성강은 지금 제가 이제 어저께 자료로 했었는데 이거 다 나갔어요. 안 볼게요. 지니틱스 이렇게 있는데 우리넥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우리넥 같은 경우도 상황 보시면 신용 비율은 바닥부터 해서 재밌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올려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용 비율 몇 퍼센트예요? 10% 이상 유지하고 있어요. 한 11%대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상황은 어떻게 돼요? 네, 이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종목들은 뭔가 요 신용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께서
조금만 이제 힘 좀 돈을 어디서 가지고만 주신다면은 이렇게 올려칠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 세력들도 세력 나름인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아주 검찰이고 뭐고 다 쑤시고 있는 와중에 요즘에 대응이 될까요? 그냥 지금은 다 숨죽이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찌됐든 좀 신용 비율이 큰 종목이라 근데 주가는 안 가고 있어서 신용이 늘어나는데 주가가 안 간다 이런 종목은 좀 관심 필요해서 제가 또 갖고 나와봤고요. 자, 그다음에 빅텍 같은 경우에도 신용 비율은 굉장히 높은 타입이지만 별다른 움직임 자체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요, 제주반도체 요까지 한번 볼게요. 자, 제주반도체도 조금 제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신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 바닥부터 해서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신용 풀로 당겨서 올렸어요. 여기도 신용으로 올려놨어요. 신용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약간 내려오고 있어요. 신용 자체가. 주가가 올려치고 신용 약간 털면서 횡보시키다가 다시 신용으로 끌어올리고 보시면 신용 비율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요. 야금야금. 이게 뭐예요? 주가 빠지죠? 네, 이거 정리 중이에요. 야금야금. 일부. 그러니까 일부 현재 이거 정리 중인 상황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바닥 확인되고 올라가는지 여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신용이 일단 줄면 안 되고요. 그리고 차트도 추이상으로 보자면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심리적인 저항선 자체를 항상 체크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단 라인에서 이 라인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라인 자체가 현재 이 바닥 자리고 여기 바닥이고 1차 고점, 2차 고점 자리잖아요. 이거 라인 맞춰보면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대충 그렸지만. 여기 라인 깼잖아요. 일주고 반등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신용 비율 자체가 밑으로 더 꺾여버리면요. 지금 현재 한 10%대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려간다. 뱉어낸다 그러면 주가 이거 밑으로 꼬꾸라질 거예요. 그래서 제주반도체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신용 꼭 체크하셔야 돼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좀 다른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5월은 주식을 하지 말라, 빼라라는 격언이 있죠. 그렇죠?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그게 굉장히 와닿는 시장이고 FOMC 영향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뭐예요? 신용, 금융기관 신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신용 자체가 주가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타이밍이 딱 왔어요. 그래서 제주반도체 요거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신용 비율 떨어진다 하면 주가 밀려 내려가니까 꼭 피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혹시나 제주반도체를 갖고 있다 하시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 종목들이 뭐냐면 신용 비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도 계속 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영풍재즈가 바닥부터 6.5배 올랐고요. 지니틱스가 2배가 올랐어요. 미래선호도 한 3.5배 올랐습니다. 바닥부터 해서요. 신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요. KBG라는 종목은 신용이 8.82%인데요. 바닥부터 2배, 2.5배 올랐어요. 유니온이 약 2.4배 올랐고요. 이 종목도 다 봐드릴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니아 익숙하시죠? 네, 신용 많이 늘었고요. 2.6배 바닥부터 올랐습니다. 약 휴비츠도요. 한 2배 정도 올랐고요. 아진산업도 한 2배 정도 올랐고 칩스앤미디어 2배, 유로가 2.4배 정도 주가가 올랐어요. 이 종목들을 좀 봐드릴 건데요. 자, 영풍재진은 봤으니까 패스하고 지니틱스 신용 비율 10% 넘는데 봐드릴게요. 저 이거 어제 해놓은 건데 오늘 빠졌거든요. 신용 비율이 바로 오늘 게 바로 안 나와요. 하루 이틀 전께 나오거든요. 실시간으로 저 지금 놀라서 보는 거예요. 대박. 이거 지금 보시면 바닥부터 해서요. 이게 신용이 5% 정도였다가 쭉 10% 이상까지 신용 비율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오늘 갑자기 빠져버리네요, 이거. 일이 터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현재 실시간이거든요. 지금 바로 좀 전에 방금 장 끝났어요. 지금 3시 반 조금 넘었거든요. 이거 내일이나 다음 주에 보면은 이거 신용 비율 꺾여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점은 제가 미처 보진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재밌네요. 신용 비율이 높은데 주가가 바닥부터 올라간 종목이라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준비한 종목들인데 GTX가 하나가 벌써 터졌어요. 예, 바로 볼게요. 이건 패스하죠.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부터 뭘 볼 거냐면 KBG랑 유니온 볼게요. 이거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거 많이 종목들 다 찾아와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셔야 돼요. 자, KGB는요. 이 신용 비율이 정말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되게 나쁜 좀 세력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할까? 에라이 못된 놈들아라고 표현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에요. 자, 굉장히 좀 차트가 갑자기 화려하죠, 선 자체가. 신용잔고율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예. 바닥에 있다가 내다 꽂다가 다시 갔다가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려친 다음에 뺐다가 신용을 털어요. 신용으로 털고 나간 다음에 다시 신용으로 끌어올리고요. 다시 거래량이 약간 터지면서 털고 나가는데 되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요. 개인들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혹시나 제가 이제 위험해서 이제 가지고 나온 종목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KBG 같은 경우는 제발 부탁드리는데 손대지 마시고 예, 빠져 나오셔야 돼요. 이거는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나오는데요. 만약에 고점 부분으로 맞춰가지고 가지고 계시다면은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꼭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니온 본다 그랬죠? 자, 유니온도 보시면요. 신용 비율이요. 갑자기 많이 올라갔어요. 얘는 차트랑 비교해 봤을 때 잘 보세요. 신용이 라인인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다시 신용으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눈에 이제 좀 보이시죠? 신용 비율은 약간 선행해요. 약간 선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처음 신용으로 끌어올려놨다가 횡보시키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 터트리면서 가면서 이때 좀 정리를 야금야금 한 다음에 팔 거다 팔고 다시 한번 여기 신용 쫙 끌어올리면서 주가 날려보내는 거예요. 요게 지금 한 9% 정도가량 이제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는 봐요. 보니까 오늘 거래량 나오고 이때도 나와주면서 주가를 올려놨거든요. 안 떨어뜨리네요. 네, 안 팔았어요. 15% 정도가 거의 맥스 신용이라고 이제 보면 되시기 때문에 혹여나 우선 보더라도 유니온 같은 경우는 다음 주나 해가지고 월요일 날이나 상황 보실 때 신용 비율 자체가 현재 9%대였지만은 10%나 10일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건 누가 지금 손대고 있는 종목이고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거래량도 이제 좀 붙었어요. 그래서 유니온 같은 경우는 추가 단기 급등 노리고 들어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타치기에는. 그냥 제가 말이 그렇다는 거지. 차트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래도 갑자기 신용 자체가 어떻게 가다가 꺾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차트가 갑자기 거래량 빵 터지면서 음봉 빵 그리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조심은 하셔야 돼요. 제가 무작정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참고사항이라는 거예요. 자, 바이오니아 휴비츠. 바이오니아도 요즘에 보면 신용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신용 9%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가까이까지 올라왔어요. 8%좀 돼요. 후반대. 많이 올라왔죠? 신용 보시면요. 한번 올려치다가 꺾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신용으로 작업 치놓고 팔 거 다 팔아요. 신용 거 털고서 턴단 말이에요. 이때 신용을 다 털어낸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런 거래량도 보이시죠? 이런 거 이게 신용으로 말려 올라가는 그림들이 돼요. 이때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요 며칠 굉장히 좀 급등했던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신용에 대한 도움을 상당히 좀 많이 받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거래량은 터지고 올라갔는데 이게 꺾이는 차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있지만 항상 경고드리지만
신용 부분이 10%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갑자기 음봉 터지면서 거래량 터지면 항상 그렇지만 꺾이는 차트가 무조건 크게 나와요. 제가 오늘 지금 한 10종목 이상을 쭉 말씀드리지만 신용 비율 높으면서 올려치는 종목들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이제 보셨던 종목 제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가지고 나온다고 했지만 지니틱스가 오늘 터졌어요. 신용 가다가 터졌어요. 차트 보이시죠? 그렇죠? 이런 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가능한 한 내가 주식을 실시간으로 거의 못 보시는 분들이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경고드리지만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볼게요. 자, 휴비츠도 보죠. 자, 휴비츠 차트 보세요. 많이 올랐어요. 바닥부터 진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2배 이상 올랐어요. 자, 근데 요 보시면 요게 이제 신용, 제가 라인을 그리는 게 신용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래량 동반시키면서 자금이 어디 있었을까요? 근데 신용으로 땡겨가지고 시원하게 갑니다. 근데 주가가 튀면은 이제 보통 일반 개인들도 신용을 많이 쓰고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조금 다이나믹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일반 보통 투자하신 분들 신용 많이 쓰긴 하는데 요 정도 사이즈 종목에서 막 덤비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큰 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작은 규모 여러 명이서 모일 수도 있고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올려치던 신용이 약간 주춤했죠. 일부는 정리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 다시 또 신용이 또 올라가는 그림 보니까 이것도 사실 꺾이진 않았습니다. 아직. 현재 한 8%대 신용 유지하고 있는데 추가 흐름도 사실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비추천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신용 비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올라가지만은 이런 종목 항상 조심하셔야 되니까. 자, 그다음 또 뭐예요? 아진산업. 이것도 원체 조금 많이 인지도가 있는 종목이라 요 종목 최근에 이제 신용이 천천히 늘기 시작하면 주가가 조금 많이 움직였어요. 네, 많이 움직였고요. 괜찮은 좀 흐름들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신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 큰 폭은 아니에요. 원래 기본 신용이 있었기 때문에 6%였다가 적게는 5%대 신용이었다가 이게 지금 한 8%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약간 주목하는 건 뭐냐면 최근의 흐름에서 이 거래량이 나왔는데도 요거거든요. 장대 양봉. 주가가 좀 밀리는 흐름은 현재 안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시장에 따른 흐름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기는 해요. 완전 제가 오늘 조장하는 방송 같은데 신용 쓰시면 안 되고요. 신용 높으신 종목은 피하시라고 하는 방송입니다. 한 번 더 좀 말씀드립니다. 이러다가 일시적으로 갑자기 주가가 꺾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점이 되는 게 몇 퍼센트? 한 10% 정도 수준부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진산업 회사 굉장히 좀 튼튼합니다. 근데 바닥부터 최근에 3월부터 갑자기 신용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번 튀어 올려놓고 1차적인 정리 한번 있었어요. 신용 꺾였어요. 다시 간대.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칩스앤미디어.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바닥에서 신용 올라가면서 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얘는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 윗골이 많이 달려 있거든요. 네, 신용이 더 이상 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유진하고 있는데 약간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 하락이 좀 나오면은 갑자기 급격하게 신용 물량이 털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고요. 거래량 터지는 날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칩스앤미디어요. 자, 그다음 또 유로. 자, 유로 같은 경우도요. 바닥부터 주가 정말 많이 튀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신용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아직 신용이 좀 낮긴 해요. 하지만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객관적인 판단으로 지표만 가지고 본다면은 유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로 판단합니다. 무조건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차트 모양도 그러하고 아직 뭐 털고 나간 흔적 자체를 크게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회사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따라간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용은 아직 좀 더 여유가 많기 때문에 요 전고점 자리 있죠. 21년 전고점 자리까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는 종목으로 판단은 돼요. 가격적인 전략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뭐 한 3,000원대
후반 자리. 근데 지금 거의 다 오긴 했어요. 4,000원이 맥스 자리인데 4,300원인데 지금 3,2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20% 정도까지 상승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여기 갭만큼 메꾸는 그림을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다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용은 아직 괜찮은데 지금 신용 비율이 6%대 후반 한 7% 가까이 되는데요. 요거 10% 정도까지 올라가면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용 비율만 보고 10% 정도 넘어간다 하면은 아니면은 차트를 보시다가 신용 잔고 차트 같이 겹쳐 놓으시고요. 이 차트 흐름 자체가 좀 꺾이는다 싶으시면은 잘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주가가 밀려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아셨죠? 이거 길게 얘기를 뺐네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종목을 찾아왔어요. 신용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신용이 좀 늘어난 종목들이 있어요. 바닥에서 약간 조금 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왜냐? 신용이 붙으면은 그래도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뭐 세력이든 뭔가 조금 대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성 FNC, 파마리서치, ENMI.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의를 보면 종목들이 많아서 준비를 안 한 것 같아도 찾는 데만 10시간 걸렸어요. 뒤적뒤적 하는 데만. 자, 윤성 FNC부터 볼게요. 재밌어요. 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윤성 FNC인데 사실 바닥부터 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요. 신용 비율 자체가요. 거의 0%대였다가 이게 2%대까지 올라왔어요. 튼튼한 종목이고요. 아직 여유가 굉장히 좀 많죠.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도 저 바닥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저 바닥부터 하면은요. 거의 한 4배 정도까지 올랐어요. 자, 그런데 신용 비율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신용 끌어당기면서 천천히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계단이 상승이 나오기 시작해요. 신용이 늘어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흐름상에서는 아직 신용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얘는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제가 현재 신용 2%대인데요. 맥스 신용으로 저는 개인적인 판단을 우선 5% 정도까지 신용이 계속 올라가면서 주가가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7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움직임이 하여튼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요즘에 좀 시끄러우니까 신용 비율이 갑자기 좀 줄거나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음봉 나오면 조심하셔야겠죠. 근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때도 시장 빠져가지고 나왔던 건데 거래량도 사실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종목 파마리서치도 걸려가지고요. 이것도 볼게요. 자, 이것도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좀 올라오기 시작해서요. 상승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금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보시면 신용도 별로 안 됐었어요. 1%대였다가 신용이 2%대로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래량 여기 보시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 죽어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활력이 생겼어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해서 갑자기 튀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신용이 안 죽고 계속 살아나고 있거든요. 안 죽어요. 이런 거는 추가 상승이 계속 더 나올 거예요. 바닥부터 해가지고 조금 올랐어요. 저 바닥부터 해가지고 한 70% 정도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한 70%, 70%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근데 종목 튀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시총 자체가 지금 1조 원인데 이슈 받고 성장하는 가도에서 신용 비율까지 이제 같이 더해지기 시작하면은 기관 자금부터 외인 자금까지 같이 스며들기 시작하잖아요. 그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몇 조까지 가버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이 거래량이 좀 굉장히 심상치 않고요. 신용도 늘어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파마리서치는 바닥부터 해가지고 반등 나오는 이제 시작점이라 판단을 하고 이 종목 좋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충분하게 추가 흐름을 좀 타서 한 현재 10만 원대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가면은 한 15만 원대 이상까지도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신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다면 2%대인데 뭐 나름 시총 1조인 종목이기 때문에 신용 비율이 2%가 높으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용 부분이 꺾이게 된다면 얘가 신용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만 하지만 거래량을 동반한 모습에서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는 종목으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거니까 이 종목 역시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ENMI. 자, ENMI 볼게요. MNI. 요거는 왜 갖고 나왔냐면요. 신용 흐름 자체가 튀어 올라갔어요, 갑자기. 근데 주가가 안 가고 있어서 뭔가 조금 기다려 본다면은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좀 지켜보긴 하는 건데 사실 이 종목은 차트 크게 보시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거래 정지 됐다가 풀려나서 이제 반등 조짐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주가 흐름이 바닥 흐름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돌려 세우는데 신용이 지금 이 터지는 그림이 나와줬기 때문에 좀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재미삼아 우선은 이 M&I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제가 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오늘 꼭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 5월에 주식시장을 좀 떠나라라고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항상 그런데요. 그 이유가 좀 있어요. 뭐냐면 캘린더 효과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20년간 5월 달에 평균 수익률이 0.3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월부터 해서 10월 달까지 주식시장을 떠나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실적으로도요. 11월부터 4월까지 평균 수익률은요. 2.25%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36개국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5월 달에 뭘 합니까? 네.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정의 달도 있고 이래저래 뭐 사실 여름 휴가를 빨리 하시는 분들 6월부터 시작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금리가 이랬던 적이 없잖아요, 사실. 5월, 6월 이번 내내 FOMC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제가 6월 달 점도표 얘기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볼 거다. 그게 현실화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현재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나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5월 달에 이번 주 FOMC 결과가 나왔을 거고 아마 그리고 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정도는 시장이 진바닥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짧은 단기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보일 것 같고 상업용 부동산 이슈 시끄럽지만 뭐 JP모건에서 지금 뭐 은행 인수하고 지금 계속 먹이를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권 이슈 자체가 사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시선은 또 어디로 갈까요? 6월 달 점도표 보러 간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5월 달에 연준의 의원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연준의 의원들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의견과 멈춰야 된다는 의견으로 갈릴 거라고요. 이 두 개가 지금 약간 불안하니까 뉴욕 증시가 약간의 흔들림이 나오는 거예요. 결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정이 확정되는 게 뭔가요? 6월 달 점도표란 말이에요. 6월 점도표까지 시장은 기관들은 눈치를 볼 거고 다만 여기서 저는 판단하는 게 6월 점도표가 3월 점도표보다는 조금 더 괜찮다.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살짝은 조금 빨리 내려가는 점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5월 중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6월, 7월 하반기를 준비하고 가야 되는 사실 이번 금융위기 자체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금융위기잖아요. 이번 5월 시장도 사실 저는 그간에 봤었던 이 캘린더 효과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종목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이거 넘어가도록 하죠. 나름의 좀 퀄리티 주식으로 조금 가지고 나왔는데 두산이에요, 두산. 네, 바닥을 좀 거의 확인한 것 같고요. 뭐 로보틱스 연내 상장 이슈부터 시작해 짧게 보는 종목은 아닙니다. 상장 이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로보틱스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떠요.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북미 쪽도 이슈 계속 갖고 있고 중요하게 보는 것은 차트 라인도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지금 반등이 좀 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서 아마 바닥을 확인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두 장까지 말씀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이슈에 따른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점도표 관련한 얘기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시장에서 조금 중요한 얘기들을 계속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신용이 높은 종목들 쭉 말씀드렸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종목이 신용이 높은지 HTS 상에서 검색하셔가지고요. 체크 꼭 하시고 만약에 10% 가까이 육박한다, 9% 정도 된다 싶으시면은 혹시나도 거래량과 음봉을 동반한다면은 꼭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